사실 우리의 뇌는 뭐 연애를 하든 직업을 구하든 물건을 사든 거의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마케팅의 측면에서 뇌를 살펴보는 것도 인간의 본성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뇌 욕망의 비밀을 풀다 이 책을 보고서도 인간의 정신이 얼마나 취약한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었고, 앞으로 사람을 만나면서 신체 대사를 하는 물질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책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감정이 개입하지 않은 구매 결정은 없다. 인간의 모든 행동은 감정이 결부되어 있다는 뜻이죠. 가격은 매우 감정적이다. 가격을 어떻게 설정을 하든 인간은 이성적인 판단으로 물건을 사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결정의 70에서 80% 이상이 무의식적으로 일어난다. 1초당 40비트 0.00004%의 정도만 의식으로 들어간다. 지금까지 살면서 겪어온 사람들을 돌아봐도 결국에는 자기의 감정을 기반으로 그리고 본능을 기반으로 행동해 왔다는 거를 거의 예외가 없을 정도로 겪어왔던 것 같습니다. 씁쓸하지만 이것이 진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시하는 빅3의 주요 감정 시스템이 있는데 크게 균형 시스템, 지배 시스템, 자극 시스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이 세 가지 시스템 중에 한 가지 또는 두 가지에 걸쳐서 특화가 돼 있다는 거죠. 대체로 남성들은 테스토스테론이 많이 분비가 되기 때문에 이 지배 시스템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들 같은 경우는 아이를 돌보고 안전함을 보장받아야 되고 이런 경향 때문에 균형 시스템의 영향을 많이 받죠. 균형 시스템은 항상성을 추구하게 돼서 이 디테일에 주목을 하게 되고요. 불안과 공포는 없애려 하고 안전함과 안락함을 좋아한다. 상품으로 보자면 이 보험이나 이런 안전에 대한 거, 보증에 대한 거 이런 것들에 많이 관심을 갖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배 시스템 같은 경우는 각종 자원과 섹스 파트너를 둘러싼 싸움에서 경쟁자를 물리치고 자신의 권력을 구축하며 영역을 확장하라고 명령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더 강한 규칙을 찾아서 모든 것을 규칙 안에 묶어두려 한다. 네, 이 지배 시스템은 가장 단순한 생물체인 박테리아에서도 관찰이 되는데 수십억 년 전부터 인간의 유전자 속에 뿌리 박혀 있었음을 알 수 있는 증거다. 그래서 그 남성들 사이의 경쟁이라든가 남성들 간의 위계 질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이미 우리 유전자 속에 각인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성들은 대체로 이 지위를 추구하게 되죠. 그래서 패배, 짜증, 분노, 지위에 대한 불만족을 피하거나 없애려고 하고 승리감, 칭찬 이런 것들을 대단히 소중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물론 여성들 중에서도 이 지배 시스템이 강한 사람이 있죠. 네, 그런 여성들이 기업의 CEO가 된다거나 어떤 리더로서 활약을 하거나 이런 현상들을 볼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극 시스템. 이 자극 시스템이 강한 사람들은 뭔가 이제 도전하는 걸 좋아하고 경험하는 걸 좋아하고 모험을 좋아하고 네,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 이미 학습한 규칙을 새롭고 창조적으로 연결하고 이를 통해서 행동의 범위를 확대하려고 한다. 개성도 강한 사람들이 되겠죠. 좀 남과 다르게 보이는 거를 굉장히 즐기죠. 그래서 이 빅3 감정 시스템을 림빅 맵이라고도 이제 부를 수 있는데 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 주요 시스템을 놓고 어디에 위치하느냐에 따라서 이 마케팅 전략이 달라질 수도 있는 거고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을 할지 이런 것들을 예측하고 전략을 세울 수 있는 거죠. 자극 시스템과 균형 시스템 사이에는 주로 이제 여성들이 많이 분포가 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배 시스템 그리고 자극 시스템 이 사이에는 주로 남성들이 여기에 많이 해당이 되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인간의 뇌에 수만 년 동안 축적된 그런 데이터이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적용될 수 있을 만큼 강력한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이 감정이 혼합이 됐을 경우 지배와 자극이 더해지면
이 모험과 스릴을 추구하게 돼 있고요. 균형과 자극이 더해지면 환상과 향유를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균형과 지배가 더해지면 규율과 통제를 추구하게 되어 있죠. 이 모든 감정 시스템과 동기 시스템이 자리 잡은 곳이 바로 우리 뇌의 대뇌 변연계라는 깊숙한 곳에 위치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감정 시스템에 더해서 이 추가적인 모듈이 있는데 이 감정 시스템과 맞물려서 돌아가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죠. 대표적인 게 결합, 돌봄, 성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결합 같은 경우는 어떤 이런 집단이라든가 관계 이런 것들을 추구하게 돼 있죠. 실제로 우리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무리지어 사는 사람들 유전자가 외톨이 유전자보다 생존 가능성이 높게 돼 있습니다. 요즘 말로 인싸 아싸 하듯이 무리에 속하지 못하면 생존의 위협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많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이 결합 모듈을 추구하는 집단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은 단체 유니폼이라든가 이런 클럽 멤버십 뭐 이런 단체 여행 이런 것들을 좋아하게 돼 있다. 그 다음에 돌봄 모듈이 있는데 자손을 돌보는 그런 행동에서 기인한 거죠. 요즘에 이제 반려동물 많이 키우는 이유가 이런 돌봄 모듈이 실행되고 있는 결과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성욕은 인간 행동에서 정말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요소인데 자, 남녀의 차이가 사실은 뇌 구조에서도 이미 다른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죠. 왜냐하면 이 남성의 뇌는 테스토스테론이 주도를 하는 거고 여성의 뇌는 에스트로겐이나 옥시토신이나 프롤락틴 같은 호르몬이 주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욕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있는데 사람들이 향수를 쓰는 이유는 이성을 유혹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포유류에게 코는 가장 중요한 성적 기관이다. 수컷은 암컷의 페로몬으로 임신의 준비를 확인할 수 있는 거고 암컷은 더 나은 수컷의 냄새를 판별한다. 여성은 남성의 속옷 냄새로 그가 퐁퐁남인지 알파인지 식별이 가능한 거죠. 네, 실제로 이런 실험을 한 것도 있죠. 남성들의 속옷을 병에다 담은 다음에 여성들에게 어떤 냄새가 좋은지 맡아본 다음에 고르라고 하니까 유전적으로 우월한 남성들, 그런 남성들을 기가 막히게 선택한 그런 실험이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자, 배랑 직전의 여성은 눈가의 피부색이 약간 어두워진다. 이것은 임신할 준비가 되었음을 남성에게 무의식적으로 전달하는 신호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감정 시스템의 추가 모듈이 뭐 놀이나 포획, 사냥, 뭐 싸움, 식욕이나 구토 이런 놀이 같은 경우는 이제 자극 시스템의 일부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이 포획이나 사냥 같은 경우는 지배 시스템의 일부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싸움도 마찬가지겠고요. 이렇게 함으로써 자신의 지위를 확보하고 경쟁에서 승리함으로써 감정적인 보상과 동시에 더 많은 여성을 독차지한다거나 최고의 남성을 쟁취한다든가 결과를 얻을 수 있겠죠. 돈에 대한 실험이 있었는데요. 100만 원을 얻었을 때보다 100만 원을 잃었을 때 느끼는 고통이 뇌 속에서 2배 강하게 일어난다. 돈을 쓰게 하려면 돈과 이별하는 소비자의 고통을 긍정적인 감정으로 상쇄시켜줘야 한다. 커피숍이 그렇게 번창하는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 거의 모든 동기 및 감정 시스템을 자극하고 활성화하기 때문이다. 무의식과 감정의 힘은 우리의 짐작보다 훨씬 강하다. 모든 결정의 70에서 80%는 무의식적으로 내려진다. 그러나 나머지 20-30%도 우리 생각만큼 그렇게 의식적인 결정은 아니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정보 중 0.00004%만이 우리의 의식에 도달한다. 수많은 자극과 신호는 고객이 깨닫지도 못한 사이에 뇌에 의해 바로 행동으로 옮겨진다. 자, 고객이 하는 모든 중요한 결정은 감정적이다. 감정적인 요소가 없는 결정은 뇌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실제로 감정 중추를 다치니까 도박을 할 때 있잖아요. 도박을 할 때도 합리적인 결정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이성적이라고 우리가 믿어왔던 대뇌 역시도 감정 처리에 관여한다는 그런 결론이 나온 거죠. 그래서 최후의 구매 결정도 변연기에서 내려진다. 우리가 아무리 가격 비교를 하고 다른 사람한테 조언을 얻고 해봤자 이미 변연기에서는 무엇을 살지 정해져 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편도체, 이 변연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동물의 뇌에서 편도체를 제거하니까
갑자기 이제 겁을 상실한 거죠. 뱀을 그냥 잡아 제끼고 입으로 물고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비 행동의 모든 결정은 지배, 균형, 자극 시스템의 협력을 통해 무의식적으로, 감정적으로 이루어진다. 결정하는 과정에서 이성의 개입은 찾을 수 없다. 그래서 이 책에서 계속 이런 내용들이 반복이 되고 있어요. 네, 인간의 행동은 대부분 무의식적으로 거의 결정되어져 있다는 거죠. 의식하기 전에 싸우거나 도망갈지 이미 신체와 뇌가 반응을 이미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해마 같은 경우도 편도체가 위험도를 평가하고 있을 때 이 중격 해마라는 곳에서 안전도를 계산한다. 이것도 뭐 이성적으로 했다기보다는 그냥 자동적으로 프로세스를 하는 거예요. 감정적인 신피질은 자신의 법칙에 따라 최대의 쾌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계산한다. 이 신피질이라고 하는 이게 가장 인간으로서의 기능을 한다고 우리가 믿어왔는데, 무언가 의식이 되려면 뇌의 아래쪽 부분이 먼저 활성화가 되어야 하는데 특히 대뇌 변형계에 의해 결정이 된다. 그러니까 의식적이라고 생각하는 것마저도 이 변형계의 통제 안에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삼중뇌 이론을 마케팅에서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옛날 고대 때부터 존재해왔던 파충류의 뇌, 우리 뇌에서 깊숙한 곳에 있는 그런 부위, 그 다음에 이제 포유류의 뇌, 어느 정도 진화를 하고 나서 생겨난 그런 뇌 부분,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이성의 뇌, 또 뭐 다른 말로 하면 뭐 심폐질, 이 정도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삼중뇌 이론이 세 가지 층으로 분리를 해버리면 자칫하면 이성의 뇌가 정말 이성적인 거라고 착각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우리의 뇌 전체는 궁극적으로 감정적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삼중뇌로 확연히 구분하는 방식은 틀린 것이다, 이런 관점을 제시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제가 최근에도 그 과학의 대중화에 힘쓰는 박문호 박사님이라고 계세요. 그분도 이 부분을 삼중뇌 이론은 약간 그 구시대적인 뭐 그런 이론이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이 책에서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게 됐네요. 어쨌든 이 삼중뇌 이론에서 파충류의 뇌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인간 행동의 원리가 이 파충류의 뇌에 거의 다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핵심적인 부위라는 거죠. 그래서 감정 및 동기 시스템 전체가 단순한 형태로 보존되어 있는 부위로 인간의 생물학적 조상과 구조적으로 거의 똑같다. 이 어떻게 보면 이 원숭이한테 인간이라는 이름을 붙여놓고 우리가 뭐 우월하다고 이렇게 자만하고 막 이러고 사는데, 그래봤자 우리 동물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좌뇌와 우뇌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 테스토스테론하고 도파민은 주로 좌뇌에서 이제 많이 농도가 진하다고 하네요. 도파민은 자극 시스템의 연료고 테스토스테론은 지배 시스템의 일부다. 자, 뇌 스캐너를 이제 해봤더니 남성은 여성보다 성적 이미지를 집중적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후두엽이 활성화가 되었다. 그 머리 뒤쪽인 거죠. 머리 뒤쪽에 그 시각 영역이 있잖아요. 여성은 성적으로 흥분한 경우 측두엽, 두정엽, 전두엽의 활동이 증가한다. 좀 다양한 부위가 활성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성은 섹스를 할 때 각종의 자극을 관념적으로 처리한다는 것을 이것이 암시를 한다는 건데요. 여성은 사실 그 상상의 동물이기 때문에 그 생식기로 섹스를 한다기보다는 거의 머리로 섹스를 한다고 보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물론 남성도 오르가즘은 그 뇌에서 느껴지겠지만 여성의 뇌가 훨씬 더 활성화가 많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인상에 대한 부분. 마지막 기억은 끈질기게 남아 사라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뭐 첫인상이 중요하다고도 하지만 우리가 마지막에 어떻게 유종의 미를 거두느냐, 이것도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괜히 뭐 사람들하고 원수질 필요 없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성별에 따라 생각과 행동이 다른 것은 생물학적 원인 때문임을 부정하지 말자. 요즘에 양성평등 뭐 이런 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생물학적인 하드웨어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실제로 그 유럽 선진국들 같은 경우는 거의 지구상에서 양성평등의 뭐 끝에 도달한 국가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한테 자율적으로 직업을 선택하게 했더니 결국에는 자기 생물학적인 본성에 맞게끔 자기가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성은 돌보는 직업 같은 거, 뭐 간호사라든가 이런 뭐 상담이라든가 뭐 이런 쪽에 더 선호를 했다는 거고, 남성들은 당연히 뭐 이런 엔지니어링이라든가 물건에 대한 거,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선호를 했다는 거죠. 양성평등을 추구한다고 억지로 사람을 끼워 맞추다가는 부작용밖에 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호르몬에 대한 얘기, 정말 중요한 얘기 중에 하나죠. 자, 에스트로겐, 여성적인 것 그 자체를 상징한다. 우뇌에서 강하게 활성화가 돼서 남성보다 복합적으로 사고하게 만든다. 자, 옥시토신 같은 경우 성생활에서 특히 중요한데 이 돌봄 모듈의 가장 중요한 그런 호르몬이다. 처녀주의 시상하부에 옥시토신을 주입하면 다른 새끼를 핥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이 포유류라는 동물은 이 호르몬의 지배에서 벗어나기가 힘들죠. 여러분 그 유부남들 한번 관찰해 보셨나요? 유부남들 관찰을 해보면 그러니까 애가 있는 유부남들은 남성적인 성향이 조금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뭔가 좀 구차해진다고 해야 되나? 좀 그런 경향성을 보여요. 자녀가 생기면 남성한테도 이 옥시토신이 분비가 된다고 하네요. 그 다음에 이제 옥시토신은 결속력을 강화한다고 알려져 있죠. 자, 바소프레신 일부 1처제의 호르몬이다. 이 테스토스테론과 함께 가족을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인 거죠. 자, 그 다음에 프롤락틴. 프롤락틴은 이제 여성에게 더 많이 분비가 되고 모유 생산에 매우 중요하고 수유기에 여성의 성욕을 현저히 감소시켜서 남편은 완전 찬밥 신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기가 엄마에게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시점이 되어서야 분비량이 감소하며 다음 생식이 가능하도록 분비 시스템이 이미 설정이 된다. 남녀 모두 프롤락틴 수치가 상승하면 성욕이 감소한다. 그 다음에 이제 테스토스테론, 문명을 만들어낸 그런 호르몬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포르쉐 구매자의 90%는 남성이다. 자, 남성은 정사각형 모양의 직선적이고 실용적인 형태를 선호한다. 테스토스테론이 우세한 남성은 단순하고 낙관적인 사고를 한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한테 광고를 할 때는 뭔가 정돈되고 확고한 사실을 기반으로 해라. 그리고 이 테스토스테론이 우세한 사람들은 그 물건의 좀 세부적인 거를 살피지 않는다고 그러네요. 눈의 운동마저도 이 호르몬의 명령을 따르게 돼 있는 거죠. 자, 임신한 여성이 너무 강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성을 담당하는 유전자가 너무 늦게 활성화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테스토스테론은 제 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한다. 추후에 육체적으로는 남자 아기가 되었지만 아기의 뇌가 여전히 중성 상태로 남거나 혹은 여성적으로 변할 가능성도 있다. 내가 이런 경우가 아닌가 싶은데 아마도 엄마가 나를 임신을 했을 때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왜냐면 제가 그 보통 남성들보다 공격성이 떨어지는 편이거든요. 공격성이 떨어진다는 거는 이제 바꿔 말하면 이 테스토스테론 분비가 약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네, 이게 좀 여러 가지로 안 좋죠, 남성한테는. 이게 이제 결과적으로 배타남을 만드는 원인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자, 우리의 사고와 인지는 절대적으로 객관적이지 않으며 호르몬과 신경 전달 물질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 여성은 남성에 비해 상품 진열대를 훨씬 더 꼼꼼하게 관찰하며 시선을 자주 멈춘다. 이제 결합과 돌봄 모듈이 강하기 때문인 거죠. 여성의 뇌는 청각, 시각, 후각, 미각, 촉각 등 다양한 감각에 대해 남성보다 10에서 20%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 여성은 부드럽고 둥그런 형태를 선호한다. 여성은 상담과 설명을 해주는 판매원과의 감성적인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물건을 구입한다. 그러니까 여성한테 기능 같은 거를 너무 이제 열렬하게 자세히 설명하거나 이런데 몰입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성한테 뭘 팔려면 그 여성과의 뭐 레포를 형성하라고 하잖아요. 그 신뢰감을 형성을 하고 감성적으로 감정적인 뭐 공감을 해준다거나 이런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지배 시스템의 성향이 강한 여성들한테는 조금 다른 전략을 써야 되겠지만 대체로는 이 균형 시스템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대부분은 이런 것들이 유효한 거죠. 여성은 지인들에게 해당 제품이나 업체에 대한 개인적인 체험을 묻는다. 디지털 브레인이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인간의 뇌가 기술 발달과 같은 속도로 변할 것이라고 믿는 것은 착각이다. 인간의 뇌는 7만 년 동안 거의 발달하지 않았다. 이 말소리만으로도 우리의 뇌는 감정적으로 반응을 하죠. 감정은 생명체가 빨리 행동하도록 재촉하기 때문에 감정은 뇌에서 우선 통행권을 갖는다. 키스처럼 감정적인 내용이 담긴 단어가 뇌에서 특히 빨리 처리된다. 추상적 단어보다 구체적 단어가 뇌에서 훨씬 빨리 처리된다. 그래서 뭔가 좀 시각적인 단어,
또는 감각적인 단어, 뭔가 만져지는 그런 물체에 대한 거,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뇌에서 빨리 처리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뭔가 좀 빨리 팔고 싶다 그러면 조금 더 말초적인 내용들을 더 많이 쓰는 게 좋을 것 같기도 하네요. 자, 광고 메시지의 기본 원칙이 있네요. 절제와 단순함을 지킨다. 자, 우리의 뇌는 짧은 단어를 좋아하기 때문에 단어를 줄줄 나열하지 않은 단순한 문장을 가장 좋아한다. 뇌는 3초 단위로 활동하기 때문에 3초 내에 포착될 수 있는 단어를 가장 좋아한다. 자동차 판매를 이제 할 때 남성과 여성에게 어떻게 다르게 광고를 할까 이제 보니까, 남성의 경우는 지배 시스템이 아무래도 강하니까 경쟁에서 이기고 남보다 우월하고 이런 것들을 자극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250마력 엔진이 장착된 이 자동차는 단 6초 만에 시속 0km에서 시속 100km 속도로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 퍼포먼스 중심의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남성의 뇌는 1초도 되지 않아서 이 변형계에서 성욕 및 공격성의 중추, 또 쾌감 중추가 활성화가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여성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런 균형 시스템 쪽이 발달이 돼 있기 때문에 뭔가 좀 안정적이고 안전을 이렇게 보장하고 뭔가를 향유하고 이런 말들을 많이 써야 되겠죠. 250마력의 엔진이 장착된 이 자동차는 단 6초 만에 시속 0km에서 시속 100km로 속도를 올릴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남자랑 비슷하죠. 네, 그 다음이 이제 중요한데, 그렇기 때문에 이 차를 타신다면 고객님과 가족들은 고속도로를 안전하게 달리실 수 있을 겁니다. 정말 근사해 보이지 않습니까? 고객님을 지켜줄 3,000kg짜리 수호천사랍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감성을 자극하는 느낌. 이게 이제 여성들한테 쓰는 카피라이팅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지배, 자극, 균형, 이 빅3 시스템 안에서 이런 그 기질들이 나오는 건데요. 전통주의자가 있고, 이런 사람들은 이제 균형 시스템 쪽에 많이 이제 치우친 사람들이죠. 그래서 안정성, 신뢰감, 품질 이런 것들에 많이 집중을 하는 성향이고, 그래서 대중적이고 상식적인 것을 추구하고, 그런데 결정장애라서 많은 조언을 필요로 한다. 조화론자 같은 경우는 여성의 40%라고 합니다. 균형에서 자극적으로 조금 이제 치우친 그 중간 정도에 위치한 그런 유형인 건데, 애정 호르몬인 옥시토신의 농도가 짙죠. 여성을 이해하는데 이 결합과 돌봄 모듈을 빼놓을 수가 없는 거고요. 안락함을 최우선으로 여겨서 경제적으로 가장 어려운 유형이다. 개방주의자는 이제 자극 시스템에 많은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균형 시스템의 영향을 어느 정도 받기 때문에 건강을 위한 상품에도 관심은 많다. 좌뇌와 우뇌가 비슷하게 활성화가 돼 있어서 개방적이기도 하고, 뭐 이런 문화생활도 즐기고, 뭐 체험을 중시하고 이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쾌락주의자. 이 사람들은 지배 시스템 사이에서 그 자극 쪽이 더 강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도파민이 정말 중요한 사람들, 도박에 빠지는 사람들이 아마 이쪽 사람들일 것 같고요. 각종 중독자들이 여기에 많이 속한다고 하죠. 충동 구매하고 이런 사람들, 시각적인 즐거움을 추구하는 사람들, 모험가도 자극과 지배 시스템 사이에 위치하고 있죠. 이 사람들도 뭔가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그런 성향이 강하고, 도파민에다가 이제 테스토스테론까지 같이 주도를 하기 때문에 공격적인 것을 체험해보는 거, 이런 거를 많이 추구하겠죠. 그래서 뭐 기존의 한계를 없애주거나 성능이 개선된 제품, 혹은 뭐 자유를 선사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좋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실행가 유형. 실행가는 테스토스테론이 정말 강한 사람들인 거죠. 좌뇌가 그래서 우세한 사람들인 거고, 하지만 이제 행복 호르몬인 도파민이 결핍이 되어 있다. 출세를 추구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가장 부유한 유형이다. 그럴 수밖에 없죠. 이런 사람들은 밖에 나가가지고 경쟁을 즐기고 다른 사람 위에 밟고 올라가고 막 이런 것들을 너무나 선호하기 때문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죠. 실제로 공격적이기 때문에 남성들이 또 돈을 많이 버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만약에 어디서 가격 흥정을 하면은 자신의 자아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최대한 가격을 낮추려는 시도를 마다하지 않는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의 지위가 올라간다고 이게 느끼는 거죠. 자, 규율 숭배자. 이 사람들은 이제 균형과
지배 사이에 있는 그런 유형인데, 자, 쓸데없는 물건은 절대 사지 않고 기능성만을 고려한다. 그 다음에 품질 및 보증을 중시한다. 항상 가격을 비교하기 때문에 구매 결정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 자기만의 그런 안락한 공간에서 작은 세상을 창조하고 통제할 수 있는 뭐 그런 걸 추구하는. 자, 그래서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실행가나 쾌락주의자 유형의 비율이 높아진다.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의 퇴폐적인 성문화 같은 게 얘기가 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쾌락주의자나 실행가들이 거기에 이제 아무래도 많이 포함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적인 성공이 커질수록 도파민 농도와 테스토스테론 농도가 동반 상승한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이거 보면 정말 소름 끼칠 정도로 인간은 호르몬의 노예구나. 네, 이거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제 브랜드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자, 브랜드가 보유한 감정의 가치는 변형계 중에서도 오래되고 깊숙한 곳에 위치한 편도체에 특별히 저장된다. 네, 결국에는 이것도 감정이라는 거죠. 상품과 감정적인 광고 메시지가 함께 등장하는 빈도가 높을수록 네트워크 신경세포 결합은 강력해진다. 그래서 신경 네트워크는 일부만 동시에 자극받아도 전체 네트워크가 활성화된다. 자, 여성이 패션과 향수에 많은 돈을 쓰는 이유.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최고의 수컷을 검증하기 위해 최대한 많은 잠재적 파트너를 유혹하려는 것이다. 여성에게 패션과 향수에 대해서 광고를 할 때는 이 향수는 당신의 가치를 높여주고 매력적으로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라는 거죠. 이 에스트로겐이라는 호르몬이 여성에게 매력적인 외모를 가장 우선시하도록 몰아간다. 자, 이제 후각에 대한 얘기. 후각은 의식이 차단된 상태에서 변연기에서 바로 처리되어 행동으로 옮겨진다. 예전에 그 향수라는 소설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영화로도 나왔는데 그 소설을 통해서 정말 그 후각의 힘을 얼마나 강력할 수 있는가 이런 거를 좀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빵집 같은 경우 빵 냄새를 환풍기로 은은하게 흘려보내자 매출이 30% 증가했다. 자, 뇌와 무의식은 자신의 소유자에게 자신들의 계획을 알려주지 않은 채 바로 비밀리에 행동으로 옮긴다. 계속 반복되는 얘기죠. 어떤 사람이 찬성이나 반대의 결정을 내릴 때 진짜 결정은 이미 오래전에 뇌의 무의식적인 부분에서 내려져 있다. 저 같은 사람들은 이런 내용을 알아도 이것을 이용해 먹을 생각을 잘 못해요. 왜냐면은 성장 환경에서부터 뭔가 뭐 거짓말을 하지 말라라든가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지 말라든가 그 어른들의 세뇌에 컨디셔닝이 돼 있기 때문에 인간의 그 행동이나 의식을 통제할 수 있는 지식을 얻어도 결국에는 그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들만 좋은 거죠. 그런 사람들은 아무런 죄책감이나 양심도 없이 이런 것들을 자유자재로 이제 이용을 할 테니까요. 우리가 정말 그 동물의 수준에서 별로 벗어나지 못했다. 이런 것도 좀 인정을 하고 겸손해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 거죠. 이 책이 유용한 이유는 이 지배, 자극, 균형 시스템을 바탕으로 거의 모든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정도만 우리가 할 수 있어도 네, 인생에서 많은 통찰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네, 오늘 뇌 욕망의 비밀을 풀다 리뷰를 마치겠습니다.